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다가 저녁에는 지쳐서 침대에 쓰러지는 일상. 혹시 여러분도 이런 하루를 반복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마음은 항상 어디론가 달려가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있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지하철에서도 걸으면서도 머릿속에는 해야 할 일들이 끊임없이 떠오르고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어떤 길을 걸었는지 기억나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해서야 벌써 왔네? 라고 놀라게 되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마음이 복잡할 때 무작정 밖으로 나가 걷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답답한 일이 있을 때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나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사실 그 순간이 바로 걷기 명상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상은 조용한 곳에 앉아서 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좌선이나 가부좌를 틀고 하는 명상도 훌륭한 수행법이지만 부처님께서는 걷기, 서기, 눕기 등 일상의 모든 순간이 명상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단순히 걷는 것을 넘어서 걷는 동안 마음을 관찰하고 내면의 평화를 발견하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걷기 명상은 특별한 장소나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심지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제자리에서 걷는 것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부처님과 함께 걸으며 마음을 바라보는 명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춰 서서 한 걸음 한 걸음에 담긴 평온함을 발견하는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도 걸음처럼 차분하고 고요해질 수 있습니다. 어느 고요한 오후,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듯한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마음이 너무 복잡합니다. 앉아서 명상을 하려고 해도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더 답답해지고 안절부절 못하겠습니다. 제자는 한숨을 내쉬며 계속 말했습니다. 어제도 명상을 하려고 한 시간이나 앉아 있었는데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일어났습니다. 혹시 제가 명상에 재능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마음을 깊이 이해한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강물처럼 빠르게 흘러가고 있구나.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말고 그 흐름을 따라 걸어보아라. 때로는 움직임 속에서 고요를 찾을 수 있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되물었습니다. 걸어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명상은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닌가요?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일어나 제자를 연못가로 이끄셨습니다. 연못 주변으로는 조용한 산책로가 이어져 있었고 오후에 햇살이 나무잎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보아라. 물은 고여 있을 때는 탁해지지만 흐를 때는 맑아진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가만히 앉아 있을 때 복잡하다면
걸으면서 그 마음을 바라보아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상이란 반드시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걷고, 서고, 눕고, 앉는 모든 순간이 깨달음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자세가 아니라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이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시간을 천천히 늘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느린 속도였지만 그 걸음에는 특별한 품격이 있었습니다. 걷기 명상이란 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니라. 발바닥이 땅에 닿는 순간을 느끼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관찰하며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러 보아라. 제자는 부처님을 따라 조심스럽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평소에는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것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천천히 걷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스승님, 이렇게 천천히 걸으니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것 같습니다. 그대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것은 마음이 아직 지금 여기에 있지 않다는 뜻이다. 오직 발걸음에만 집중해 보아라. 몇 분이 지나자 제자는 점점 발걸음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발 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고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밀착되며 발가락이 땅을 밀어내는 감각을 하나하나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님, 신기합니다. 천천히 걸으니 마음도 따라서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잡했던 생각들이 점점 조용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몸과 마음은 하나이니라. 몸이 고요해지면 마음도 고요해지고 마음이 바르면 걸음도 바르게 된다. 이것이 걷기 명상의 첫 번째 지혜다. 억지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려 하지 말고 걸음을 통해 자연스럽게 평온함을 찾는 것이다. 며칠 후 부처님께서는 제자와 함께 더 자세한 걷기 명상법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걷기 명상의 첫걸음은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을 온전히 느끼는 것이다. 마치 처음 걷는 법을 배우는 아이처럼 한 걸음 한 걸음에 마음을 집중하여라. 제자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발바닥에 집중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발을 느끼면 되는 건가요? 아니다. 더 세심하게 관찰해야 한다. 발 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는 순간 그 접촉의 감각을 느껴보아라. 그 다음 발바닥 중앙 부분이 바닥에 밀착되는 느낌, 마지막으로 발가락이 땅을 밀어내며 다음 걸음을 준비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관찰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직접 시범을 보이셨습니다. 마치 신중한 의식을 치르듯 천천히 조심스럽게 걸으셨습니다. 그 걸음은 평범한 걸음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때 마음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면 강제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마음이 다른 곳에 갔구나라고 알아차린 후 다시 부드럽게 발바닥으로 돌아와라. 이 과정 자체가 바로 수행이다. 제자가 따라해보며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처음에는 몇 초도 집중하기 어려운데요. 당연하다. 마음은
원숭이와 같아서 이곳저곳 뛰어다니는 것이 본성이다. 하지만 10분만 이렇게 꾸준히 연습해 보아라.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점차 발바닥을 통해 땅의 에너지를 느끼고 그 안정감이 마음에도 전해질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춰 서서 제자에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발바닥은 우리 몸과 대지가 만나는 접점이다. 그곳을 통해 땅의 견고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동시에 자신이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는 확실한 느낌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 머무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이다. 일주일 후 제자가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스승님, 발바닥에 집중하는 것은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복잡했던 마음이 많이 가라앉았어요. 그런데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다. 기초가 탄탄해졌으니 이제는 호흡과 걸음을 하나로 맞춰보아라. 바람이 나무를 스치듯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하라.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두 걸음을 걷고 숨을 내쉬며 다시 두 걸음을 걸으셨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우아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들숨에 두 걸음, 날숨에 두 걸음. 코근들숨에 세 걸음, 날숨에 세 걸음. 그대에게 편안한 리듬을 찾아보아라. 중요한 것은 억지로 맞추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다. 제자가 따라해보며 감탄했습니다. 놀랍습니다. 호흡과 걸음이 맞춰지니 마음도 하나의 흐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강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처럼요. 그렇다. 이것이 바로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니라. 복잡한 생각들이 사라지고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남게 된다. 이때 그대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제자에게 더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호흡은 생명의 리듬이고 걸음은 삶의 여정이다. 이 둘이 조화를 이룰 때 그대는 생명 자체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일치라고 하는데 모든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하다. 보름이 지난 후 부처님께서는 가장 깊은 단계의 가르침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다. 걸으면서 주변의 모든 것과 하나가 되어 보아라. 새 소리, 바람 소리,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에 귀 기울이되 그것에 빠져들지는 말아라. 제자는 약간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빠져들지 않고 들을 수 있습니까? 소리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관심이 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연꽃이 지늘게 뿌리를 두고도 맑게 피어나듯 그대의 마음도 소리를 들으면서도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들리는 것을 거부하지도 말고 집착하지도 말고 그저 배경음악처럼 흘러가도록 두어라. 부처님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새소리가 들렸을 때 아, 새가 우는구나라고 인식은 하되 어떤 새일까? 왜 우는 걸까? 라고 생각을
확장시키지는 말아라. 그저 새소리하는 라벨을 붙이고 다시 걸음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제자는 눈을 반쯤 감고 천천히 걸으며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걸음, 호흡, 주변의 소리가 모두 하나의 교향곡이 되어 흘러갔습니다. 마음은 고요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걷기 명상은 단순히 걷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느끼는 것이군요. 마치 우주와 하나가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바로 그것이다. 10분의 걷기 명상으로도 그대는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깨어있음의 상태이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당부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기억하라. 이런 특별한 경험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좋은 경험이든 평범한 경험이든 모든 것은 구름처럼 지나가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매 순간 깨어있는 것이지 특별한 경험을 쫓는 것이 아니다. 한 달이 지난 후 제자가 한결 밝아진 표정으로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부터가 이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매일 걷기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삶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실제로 바쁜 일상에서는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아직 시끄러운 곳에서는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한결 평온해졌구나. 얼굴빛도 밝아졌고 목소리도 차분해졌다. 이제 일상 속에서 걷기 명상을 어떻게 실천하는지 알려주겠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마을 길로 이끄셨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상인들이 큰 소리로 물건을 팔고 있는 시끄러운 곳이었습니다. 마차가 지나가는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 개가 짖는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보아라, 세상은 늘 이렇게 복잡하고 시끄럽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그대는 고요히 걸을 수 있다. 제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이렇게 복잡한 곳에서는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산속이나 조용한 연못가와는 너무 다르잖아요. 바로 그것이 진정한 수행이니라. 고요한 곳에서만 명상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직 깊지 못한 것이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시끄러운 거리를 천천히 걸으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분의 걸음은 주변의 소음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출근길에도, 쇼핑할 때도, 공원을 산책할 때도 모두 걷기 명상의 기회가 된다. 단지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집에서 나설 때부터 시작하라. 현관문을 나서며 지금부터 명상을 시작한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첫 걸음부터 마지막 걸음까지 하나하나의 의미를 담아라. 부처님께서는 실제 상황을 예로 들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10분, 그 시간을 휴대폰을 보며 보내지 말고 마음을 관찰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아라.
신호등에서 기다리는 잠깐의 시간도, 계단을 오르내리는 순간도 모두 명상이 될 수 있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특별한 시간을 따로 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걷기를 명상으로 바꾸는 것이군요. 바로 그것이다. 하루에 얼마나 많이 걷는지 생각해 보아라.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지하철역에서 사무실까지, 점심을 먹으러 식당까지. 그 모든 걸음이 깨달음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실용적인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걸음, 속도에 맞출 필요는 없다. 그대만의 리듬을 유지하되 너무 느려서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면 충분하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 그대를 이상하게 본다면 그것도 하나의 경험으로 받아들여라. 제자가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바쁠 때는 빨리 걸어야 하는데요. 빨리 걸어도 명상은 가능하다.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의식이 문제다. 빨리 걸을 때는 발바닥의 감각이 더 강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 강한 감각에 집중하면 된다. 마치 북을 세게 칠 때 소리가 더 분명해지는 것처럼 말이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라. 걷기 명상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걷는 과정 자체를 온전히 경험하는 것이다. 마치 여행에서 풍경을 감상하듯 걸음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겨라. 제자는 깊이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진정한 걷기 명상의 의미를 알겠습니다. 몸은 걷지만 마음은 지금 여기에 머무르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수행이군요. 그렇다. 10분이면 충분하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아라. 그리고 완벽하려고 애쓰지 마라. 하루에 단 한 순간이라도 온전히 깨어있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성취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끝나고 나서 여러 제자들이 모여 앉아 각자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 젊은 제자가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 걷기 명상을 시작했을 때 정말 어색했습니다. 평소에는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것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천천히 걸어보니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제자는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직장에서 상사에게 꾸중을 들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화가 나고 억울하고 그 감정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그때 집 근처 공원을 10분간 천천히 걸었는데 발바닥에 집중하다 보니 분노가 점점 가라앉더군요. 마치 진흙탕물이 가만히 두면 맑아지듯이요. 다른 제자도 자신의 경험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등산길에서 걷기 명상을 해봤습니다. 평소에는 정상에 빨리 오르는 것만 생각했는데 천천히 걸으며 호흡과 발걸음을 맞추니 산길이 전혀 다르게 느껴졌어요. 나무들의 속삭임이 들리고 바람의 온도까지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등산이 끝난 후에도 몸이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상쾌하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한 어머니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새 아이를 키우느라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마트에 장을 보러 갈 때도 걷기 명상을 해봤어요. 주차장에서 마트까지 가는 짧은 거리지만 그 10분이 제게는 소중한 힐링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복잡했던 마음이 차분해지고 장을 보면서도 더 신중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선택할 수 있었어요. 연로한 한 제자가 감동적인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이런저런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아서 잠들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저녁 식사 후에 집 주변을 20분 정도 천천히 걸으며 명상을 하기 시작했더니 마음이 고요해져서 잠자리에 들면 금세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경험들을 들으며 만족스러워하셨습니다. 보아라. 걷기, 명상의 효과는 단순히 마음의 평온함에 그치지 않는다. 몸의 건강도 좋아지고 집중력도 향상되며 창의력도 늘어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상의 모든 순간이 수행의 기회가 된다. 한 제자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걷기만으로도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건가요?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강물이 흐르면서 스스로 정화되듯 걸을 때 우리 몸의 기운도 자연스럽게 순환된다. 그리고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되면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더 구체적인 효과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규칙적인 걷기 명상을 하면 첫째,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든다. 둘째, 혈액순환이 좋아져 머리가 맑아진다. 셋째, 자연스럽게 깊은 호흡을 하게 되어 심신이 안정된다. 넷째, 발바닥에 여러 혈점이 자극되어 전신의 건강이 좋아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덧붙이셨습니다. 걷기, 명상을 통해 자신과 친해질 수 있다. 바쁜 일상에 쫓겨 잃어버린 내면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 청년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원래 산만한 성격이라 10분도 집중하기 어려운데요. 자꾸 딴 생각이 들어서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걱정하지 마라. 처음에는 30초도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면 마치 근육이 발달하듯 집중력도 향상된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 자체가 수행이다. 또 다른 제자가 실용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비가 오거나 날씨가 나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실내에서도 걷기 명상은 가능하다. 복도나 거실을 왕복하며 걸어도 되고 심지어 제자리에서 발걸음을 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가짐이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아라.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말고 그저 10분만 천천히 걸어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완벽한 명상을 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저 한 걸음 한 걸음에 마음을 담아보아라. 며칠 후 제자들이 실제로 걷기 명상을 실천하면서 생긴 궁금증들을 가지고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걷기 명상을 하다 보니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침을 주실 수 있나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실용적인 조언을 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좋다. 실제 생활에서 마주치는 상황들에 대해 하나씩 이야기해보자. 먼저 언제, 어디서 걷기 명상을 할지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보자라면 조용하고 안전한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집 근처 공원, 학교 운동장, 심지어 아파트 복도나 옥상도 좋은 장소가 될 수 있다. 한 제자가 손을 들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시간은 언제가 가장 좋습니까? 시간에 정답은 없다. 하지만 초보자에게는 아침 시간을 권한다. 아침에는 마음이 비교적 고요하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녁 시간도 좋다. 하루의 스트레스를 정리하고 몸과 마음을 이완시킬 수 있다. 걷는 속도는 평소보다 절반 정도로 줄여라. 급할 것이 없다. 오히려 천천히 걸을수록 더 세밀한 감각을 느낄 수 있다. 거리는 처음에는 100m 정도의 짧은 구간을 왕복하는 것부터 시작해도 충분하다. 연로한 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나이가 많아서 오래 걷기 어려운데요. 문제 없다. 걷기 명상은 체력 단련이 목적이 아니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몇 걸음만 걸어도 명상이 된다. 중요한 것은 거리가 아니라 그 짧은 순간에 얼마나 집중하느냐이다. 걷기 명상을 하다 보면 여러 방해 요소를 만나게 된다. 소음, 다른 사람들의 시선, 급한 일이 떠오르는 것 등이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소음이 들리면 소음이라고 마음속으로 라벨을 붙이고 다시 걸음으로 돌아와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면 신경 쓰임이라고 인식하고 넘어가라. 급한 일이 떠오르면 생각이라고 알아차리고 나중에 처리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말한 후 다시 발걸음에 집중하라. 한 제자가 실용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절의 변화도 명상의 일부로 받아들여라. 겨울의 찬 공기를 느끼고 여름의 따뜻함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것도 귀중한 수행이다. 다만 극한의 날씨에는 실내에서 하거나 시간을 단축해도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다. 매일 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하루 걸렀다고 포기하지 마라. 완벽한 명상을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계속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걷기 명상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다. 그대만의 리듬과 방식을 찾아라. 어떤 날은 집중이 잘 되고 어떤 날은 산만할 수 있다.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걷기 명상이 깊어지고 있다는 징표는 무엇일까? 첫째,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천천히 걷게 된다. 둘째, 급한 상황에서도 마음이 덜 흔들린다. 셋째, 전반적으로 마음이
평온해진다.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세심한 조언에 감사하며 각자의 상황에 맞는 실천 방법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처님과 함께 배운 걷기 명상은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발바닥의 감각에 집중하고 호흡과 걸음을 조화시키며 주변 환경과 하나가 되는 그 순간들이 바로 깨달음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특별한 장소나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걷기 명상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집 앞 골목을 한 바퀴 천천히 걸어보세요.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을 관찰하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리듬을 느껴보세요. 그 10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걷기 명상의 아름다운 점은 일상의 모든 걸음이 수행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출근길에도, 쇼핑을 할 때도, 산책을 할 때도 언제든지 명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지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마음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면 다시 걸음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 과정 자체가 바로 명상이고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물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맑아지듯 우리 마음도 걸으면서 조용히 정화될 것입니다. 때로는 집중이 잘 안 되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완벽한 명상보다는 꾸준한 실천이 더 중요합니다. 하루에 단 한 순간이라도 온전히 깨어있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성취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바쁘게만 살아온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오늘부터라도 걸음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아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삶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도 발걸음처럼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평온해질 것입니다. 걷기 명상은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해도 좋습니다. 서로의 평온한 걸음이 더 큰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좋은 교육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걷기 명상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마음도 숨쉬듯 편안해지는 그 순간을 여러분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10분이면 정말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